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광진에 우한 코로나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지요. 2021년 4월 아직까지도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꼴찌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고민정이가 확보했다는 백신 4,400명분은 도대체 어느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지 언제쯤 방출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고민정이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5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9만 2,887명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 청원 중엔 최문순 지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올라온 강원도 지사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란 청원은 18일 오후 1시 기준 3만 1,960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탄핵 사유는 그의 무능함과 독재성 때문이라며 도민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를 강행했고 이제는 중국 문화타운까지 강제 건설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민이 반대하면 좀 하지 마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뽑아놨더니 주인 행세하느라며 최문순 탄핵합시다라고 격분했습니다. 오늘 중공에서 터진 뉴스 단신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연합 성명에서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했고 중국은 입에 거품 물며 속이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또 FBI에선 10시간마다 중국을 조사하는 새로운 조사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잔악계나 중국 감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애플 생산하는 최대 공장 폭스콘이 8개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침몰하는 배에 생산하는 안목 하나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친중사대 노선. 손만 대면 무엇이든 마이너스화가 되기에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의원은 18일 문재인을 향해 다시 한번 두 전직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정으로 묵리를 부리지 마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문재인에게도 이롭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수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며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이는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로도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김대중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판례면서 법조 상식이었다며 이 덕분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하게 했다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탈원전 부건추는 여적죄에 해당합니다라며 죄가 하도 많아 어느 걸로 처벌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문재인을 조소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잘 알면서도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는 왜 박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을까요? 그래서 홍준표가 여전히 미운 털 박히는 겁니다. 좌파 정치권이 보궐선거에서 대참패하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민심 수습용으로 얼마 전 소폭 개각을 했는데요. 근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김오란에 대해 민심 수습을 가장한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신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김오란 교수에 대해 국민을 혹세무민한 분이라며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18일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글에서 김오란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정권 말기이니 국민들의 우라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훈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김오란이 지금이라고 과거의 자기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화병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 확보 시급성을 주장해온 정부의 쓴소리할 망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왔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전문가를 찾아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역시 자체 논평을 내고 자질 부족, 정치 편향의 김오란 방역기획관을 임명 철회하고 근본적인 백신 확보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우한 코로나 대응 실패가 방역 전담 직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100번 양보해 자리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앉혔어야 했다면서 김오란 교수의 남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 김오란 교수의 임명은 또 하나의 보훈 인사에 지나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기 대응의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음은 물론 우한 코로나로 인해 휴교할 필요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한 코로나 확산은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진영 논리를 보여주기도 했다며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다라며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이 백신 확보에 무능했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는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돼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등과 함께 한나라당의 개혁을 주도하는 소장개혁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탈당해 열린 우리당 창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김부겸에게 원희룡 제주지사가 뼈 때리는 일침을 날렸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겸 후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나라도 걱정되고 나에게 정치의 입문을 설득했던 부겸이 형도 걱정되어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며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득개문들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 득개문들의 분노 정치를 무너뜨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실 후보자가 한나라당 박차고 떠날 때 그 기준이면 지금은 득개문 행태를 비판하고 민주당 박차고 떠날 때라며 형 총리 청문회 하기 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라.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이 바른 소리 할 때 왜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됐다. 겁이 나서 라며 정치적으로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응천, 박용진 의원과 금태섭, 김혜영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등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조금박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강성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탈당하라,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쓴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을 언급하며 초선들이 공격받아도 아무 대응 못하면서 국민들의 질책에 답을 하겠다는 총리 내정 소감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가 김어준과 조국이 등이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했다며 필요하면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권경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조국이 딸이 인턴 활동을 다 한 게 사실이라고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도록 인터뷰 기회를 만든 것에 조국이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지 제보자 X가 조국이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떠버리게 한 데에 조국이 측 영향력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국이 딸 조민희는 지난 2019년 10월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출연, 봉사활동과 인턴을 실제로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고 나서 받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보자 X치모 씨도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이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득대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 원씩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김어준에게 지급한 것을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어준이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지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TBS로부터 회당 200만 원 가량의 출연료를 받는 김어준이는 최근 출연료를 개인 계좌가 아닌 1인 법인을 통해 받는 것이 알려지며 세금 축소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만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판부패,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잇따라 맡으며 유례 없이 승승장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검찰 수사를 대검판부패, 강력부장 시절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인과응보이고 본인 처신에 대한 업보 아니겠느냐며 과도하게 친정권 성향을 보이며 각종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갠다는 의혹을 받을 때는 검사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안 됐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연루라는 변수가 튀어나온 만큼 이성윤 지검장을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고려했던 정권으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어찌됐든 대검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정권 입장에서도 피고인 신분의 검찰총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범죄 수사를 책임져야 할 검찰총장이 임기 내내 재판받는 신세가 될 텐데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 말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스런 반응도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한 부장 검사는 문재인 정권에 말 그대로 올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정권이 검찰총장 후보에서 제외한다면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생리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권력 입장에서는 잡으라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토끼 사냥에도 실패한 사냥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검찰차 만들어 실컷 부려먹는 개짓거리를 처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게 검찰개혁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 결코 정상은 아닌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공수처와 검찰개혁 실체를 완전 파악했습니다. 몽영훈님, 박 대통령 소식만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